그러니까 아이들이 분석을 풀다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분석을 쓸 때는 그냥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그러니까 뭐 그냥 40분 책으로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 풀고, 그러니까 공추를 활용을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분석 문제를 풀면서 질문을 하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공추에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몇 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을 받고 공추 중요하다 이제 강조를 많이 하셔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 학원도 쓰게 되는데, 이제 공추를 쓰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아이들이 확실히 이제 질문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제 모르는 거를 한번 짚어주고 나니까,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그것이 개념 설명도 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개념 설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공추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적용시켜서 설명을 해주니까 시간이 단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다 풀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 유형만 풀어주고, 대표 유형도 거의 이제 해설만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끄넓게 해서 뭐 이렇게 풀고, 여긴 이렇게 하고, 답은 이제 너희가 구해라 이렇게 하면은 곧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위권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는 거의 다 풀어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풀어주고 나면 확실히 진단 점수도 좋아지고, 그러니까는 오답률도 줄어들더라고요. 공치하려고 평상시에는 이제 그때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에 두 번은 이제 진도를 나가지 않습니까? 진도를 나가고 한 번은 이제 복습을 하잖아요. 복습 단계에서 이제 공추를 활용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 계속 앉아서 문제 풀어하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공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복습도 하고 한 주 동안 배운 거,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처음에 오면은 이제 지각하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수업의 분위기를 끊기잖아요. 그러니까 공추를 활용해 가지고 복습도 하면서 문제 풀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 그날 들어가기 전에 한 5분에 10분 정도 공추로 돌리는 거죠. 공추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는 그 공추를 나중에 이렇게 진단 평가를 본 다음에 공동 추천 원리를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들이니까 꼭 알아도 이렇게 포인트로 2-3개 정도 설명해주고 넘어가는 형태로 지금 저희는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과정 내에서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지면 사실은 자기네들이 공부해야 될 것들이 분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 추천 유형으로 이거 정도는 알자, 이 정도만 하고 가자. 그러면 애들이 그 뇌리 속에서 다른 거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공통 추천 원리에 대해서 조금 저희는 좀 신경 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몰라도 어쨌든 다른 것들은 또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정도는 알고 가야지 나중에 할 때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정도는 하고 가자 하는 형태로 공동추천 원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공추는 이제 등급별로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사반 내신 2등급 이상 정도는 이제 논리 원리로 문제를 조금 묶어서 개념 부분부터 설명을 해주고, 걔네들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까지 다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내신 3등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눈에 익숙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5 유형을 다 설명은 해주되 이제 2개 유형 정도만 문제풀이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효과는 이제 내신 3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눈에 익숙해지면 문제가 조금 쉽게 다가오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5 유형을 다 설명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다음번에 이제 그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가지 유형 정도는 문제를 풀게 하고, 그 다음에 풀이를 했더니 그래도 뭐 5명 중에서 2명 정도는 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등급이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부분을 개념을 좀 이렇게 정리정돈해서 한 번 더 짚어주는 거. 그런 부분에서도 좋고, 이제 세계 아이들이 보통 이제 등급이 낮을수록 유형이 같아도 조금만 표현이 다르면 이 문제들은 다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문제들은 다른 유형이 아니라 같은 유형에서 파생된 문제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2등급 이상 아이들은 보통 저는 두 가지로 쓰거든요. 그래서 진도 수업을 진행할 때 공추를 쓸 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개념 수업을 하고 또 개념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도 그 클리닉 진단학습에 나와 있는 유형을 다 풀어주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 물론 진단학습을 꼭 100점 맞는 게 목표는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이 이렇게 모르면 좀 답답해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진단학습의 유형을 한번 미리 보기? 그런 개념으로 한번 개념을 한 문제씩, 유형별로 한 문제씩 개념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문제 해석을 해주고 아이들이 풀게끔 하고 답을 유도하게를 해요. 근데 진단학습을 풀기 전에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푸는 과정까지만 보여주고 답은 아이들이 스스로 얻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실 이제 3등급 아이들은 유형 3개를 다 풀어도 진짜 진단학습에 똑같이 나와도 못 푸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3등급 아이들은 물론 그 유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문제 풀이가 더 우선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제가 칠판에 설명을 해주고, 두 문제 중에 시간이 좀 이제 허락되는 복습할 때는 두 문제를 다 아이들이 풀고 개인적으로 채점을 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그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한 문제를 설명을 해주고 한 문제를 풀게 했는데 잘 모른다든지 같은 유형의 세 문제라고 해도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부분을 대처를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한 문제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채점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많이 써요.